조국 민정수석의 거취가 연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재신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이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반의 활동,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죠. 일각에서 이제 사퇴를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부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주장을 기각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 특별감찰반원들을 청와대에서는 전원 다 원내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제2의 우병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안이 저는 다르다는 말이죠. 네.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행세를 하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데 커버해 준 거잖아요. 커버해 주고 이런 문제였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전혀 그런 상관없이 어떤 말단에 감찰하는 그 감찰 반원이 하나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다음에 갖다 무마해 준 것도 아니고 적발을 했고 적발을 해가지고 또 전원 또 복귀를 시키고 이렇게 조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물론 아쉬운 점은 좀 있겠지만. 글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라면 거의 100% 그만둬야 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 때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낙마하는 사태가 왔을 때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순히 특별감찰반의 문제 때문에만 그만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된 이른바 검증 실패. 이것이 매우 인사검증 실패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은 군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투에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있잖아요. 지키는 거. 또 민정수석의 제일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검증이에요. 인사검증. 그동안에 줄곧 8명 가까운 장관급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해서 사실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지금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번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수석을 굉장히 엄호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나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조국 수석이 경제 악화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경제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옆 사람한테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되죠? 결과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국 수석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진상을 낱낱하게 조사해서 밝히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원대복귀 시켜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수사하라. 저는 이건 적절치 못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 변호사님이 이제 정치계로 들어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정치계로 합법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변호사시니까 조국 수석도 이제 법조계 출신이시고 결국에 이제 결과 책임이라는 부분이 여기도 통해야 되는 영역이냐 아니면 책임으로 돌릴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전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이 사건은 보면은 불거진 게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겠다라는 거를 경찰이 또 청와대에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정당한 일이냐고. 그게 드러났고 그걸 드러나면서 이제 주변에 특별감찰반들이 골프도 쳤어? 근데 나만 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스스로부터 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몇 명이 또 같이 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근데 우리로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었으니까 다 원대복귀 시켰고 그다음에 돌아간 곳에서 감찰을 받기로 하겠다. 근데 사실 6급 이하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감찰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 권한도 없고. 그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악이라든가 청와대의 명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명을 어떻게 거부해 이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권력이 누수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저는 아직 안 밝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셀프 승진, 이른바 셀프 승진 의혹이라는 거 있잖아요. 6급 특감 반원이 과기부 장관을 독대해가지고 그래서 날려버린 자리에 자기가 5급 개방직 자리에 자기가 지원을 했다가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못하게 된 그런 일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전모를 지금 몰라요. 왜 이거를 발표를 안 합니까?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6급이 장관하고 독대를 한다는 게 그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장차관, 수석, 쉽게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관련 의혹 내사를 다 한다고. 특별감찰반. 그럼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 막강하다? 정도로 막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강한 것은 직급이 높은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감찰하게 돼 있고. 원래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가 제일 먼저 썩는지 아세요? 눈이 제일 먼저 썩어요. 그래서 바로 이 특감반이라는 곳이 뭐냐면 대통령의 눈이에요. 눈과 귀. 근데 이런 눈이 썩은 동태눈깔이 되면은 그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청와대가. 그러면 적어도 경위가 여차여차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내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철저히 규명해서 밝히겠다. 그리고 벌어진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일단 반려대대로 사의는 표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PX 담당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사고 쳤다고 사단장 자르지는 않거든요. 아니 경계에 그런 예를 들어 아까 한 분이 뚫고 들어오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못 벗어요. 낙마했으면 민정수석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검찰 수사관이거든요. 이분들 주사부예요. 이거 사고 친 걸 가지고 그 민정수석 내놔라 이건 좀 무리한 것 같고 야당에서 하는 걸 보면 뭐 같냐면 이상한 날에 앨리스 보면 나오거든 여왕 나오거든 신경질적인 여왕이 저자의 목을 잘라라 저자의 목을 잘라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을 해결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특별감찰반이 사실 2003년에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만든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그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어서 2000년에. 그 팀에서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체시키고 나니까 별관팀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힘도 없고 또 그들도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예 공개화시키자. 음지가 아니라 아예 양재에서 활동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이제 특감반이고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내린 조치가 바로 뭐였냐면 일단은 특감반이 뭐냐면 주로 뭐 검찰 수사관하고 경찰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출신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특감반에서 이번에 그 장관들 만난 거 아니에요. 또 기관장들 만나고 이런 일 없게 한다라든지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징계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 쳐도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이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겠다. 이것도 법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안을 내놓은 거고 이런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야당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야당 어떤 야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도 수석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정의당도 그러고 있고요. 잠깐만요. 아니 조국 수석이 거기 개입했냐? 개입 안 했는데 왜 책임지냐? 대체 이게 말입니까? 아니 관리 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중요한 거죠. 어려운 거고. 자기가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옷을 벗는 일들은 관리 감독자로서의 아니 근데 숙명. 아니 우리 견해가 다른 건 바로 뭐냐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서 그게 옷을 벗을 만한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아니 저는 자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야 저거 택도 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당의 비판이 제가 볼 땐 적합한 것 같거든요. 정의당은 조국 물러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짚은 게 바로 뭐냐면은 비위 사건에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책임 주체를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개선책만 주문했다. 쉽게 말하면 경위 설명하라는 거예요. 경위도 없이 그냥 개선책만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나름대로 근데 청와대에서 경위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저쪽에서 알아서 감찰을 한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한마디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장 변호사님이 이제 불만이 없으시려면 이건 있어요. 이제 그게 정확하게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검찰청 내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특별감찰단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를 보고 진짜 잘 됐냐 안 됐냐는 다시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편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도 탓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적폐다. 그러면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 그랬어요. 시스템 탓을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번 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권력 현상은 바뀌지 않아요. 말하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조응천 의원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지, 바로.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 양반이 했는데 어떤 수준에서는 뭐 권력 운영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지금 뭔가 자꾸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통의 상황. 그리고 그냥 한마디 딱 하니까 전부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되던데 지난주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예. 라디오에 나와서 조응천 그분 조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농담이었을지언정 굉장히 섬뜩했어요. 아니 청와대를 민주당이 견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건강한 나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망가진 거 아니에요? 파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전직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예. 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정도 망가졌으면 저 아내가 심각하게 망가진 거다. 누구보다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민정수석과 지금의 민정수석이 또 위상이라든가 하는 업무 내지는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 우병우 한 사람 정말 수사에서 구속시키려고 얼마나 그 검찰 전체가 뒤집어졌었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자리였거든요. 글자 그대로 국정원, 검찰, 경찰 다 틀어지고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조국 수석 자체가 과거의 검찰과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했잖아요. 현재의 민정수석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아까 이제 조응천 의원의 말씀 드리면 조 의원만 해도 검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박 정권에서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민정수석실,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관들을 틀어줬던 시절에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청와대에는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하필 외부자들인데 예. 그 내부를 여기 5명 중에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예. 네. 항상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그다음에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찰반원 하나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조국 수석 뭘 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 일탈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을 자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사고를 안 칠 거냐라는 거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응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그냥 잘라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율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판단은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 딱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왜 지금 저런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야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공략을 하고 있으면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앞으로 좀 잘해라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였다고 보거든요.